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동학농민운동 유족수당을 준다. 동학농민운동 유족수당을 준다라고 해가지고 현재 이게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한 개가 아니라 다수의 언론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지금 찾아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댓글로 이렇게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동학농민의 어떤 그 유족수당을 준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제가 진짜 헛웃음이 나오는데 자, 동학농민 유족수당을 준다라는 이게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고 드립이 아닙니다. 진짜로 척척 이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쇼킹하더라고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전북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학농민운동 유족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세금 빼먹는 방법도 진짜 가지가지죠. 굉장히 황당합니다. 굉장히 황당해요. 관련된 소식을 찾아보니까 대강 이렇습니다. 뭐 자녀들, 손자녀들, 증손자녀 등등 직계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고 전북에 거주하는 유족일 것이며 현재 총 그래가지고 뭐 대충 이제 지들 기준으로 그렇게 수백 명이 파악이 된다라고 연간 여기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10억 9,800만 원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억 원이 넘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인 고종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의 조선의 거의 그러니까 마지막 왕조 시절 아닙니까? 그죠? 뭐 고종에게 아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상 그때 나라는 맛이 갔잖아요. 이게 조선시대 말기인 고종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구한 말이라고 조선왕조 말기. 이 대충 계산을 해봐도 100년이 훌쩍 넘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130년이 넘은 사건입니다. 저거를 솔직히 그러면은 현 시점에 정확히 그 사람들이 유가족인지 아닌지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렇게 정확한 명단과 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선시대 말기에 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던 족보를 그러면은 솔직히 100% 믿을 수는 있습니까? 그 중간 과정에 하나의 어떤 그런 단 한치의 잡음이나 문제도 없나요? 그러면은 뭐 옛날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타임머신이라도 탈 거야. 유전자 검사라도 해볼 겁니까? 그리고 정말로 뭐 후손이 맞다라고 한들 그거를 돈을 왜 줍니까? 130년도 전에 있었던 일을 조선왕조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근현대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왕조 말기에 있었던 그 농민운동 농민반란 사건을 두고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몇 대손 이상을 거친 후손들을 어거지로 찾아내가지고 우리 조상이다 내가 후손이다 이래가지고 우덜식으로 또 대충 팔이 안으로 굽게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퍼준다라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걸 솔직히 내 입으로 비판을 해야 돼.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저쪽 동네를 보면 진짜 어메이징해요. 세금을 해먹는 방식도 가지가지라니까. 진짜 세금 헤쳐먹는 방식이 가지가지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임진왜란 유가족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뼈있는 지적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이제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임진왜란 유족, 병자호란 유족, 아니 뭐 왜 조선시대만 줄 거 뭐 있습니까? 터프하게 고려시대 태조왕건 최수종 아저씨를 도와가지고 공을 세웠던 사람들도 그 유족을 찾아내면 되겠네요. 뭐 고구려, 신라, 백제, 뭐 삼국시대까지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뭐 20대 손, 30대 손, 40대 손 드립치면서 뭐 고조선 시대까지 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짓이에요. 이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황당하고 누구나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논리적으로 비판할 감이나 되는 사건입니까? 동학혁명 유족에게 월 10만원 수당을 준다? 황당하다, 어이가 없다. 근데 당연한 반응이죠. 이런 사설을 쓰는 분들이, 이런 비판 어떤 댓글을 쓰는 분들이 모두가. 그죠? 이게 뭐 길게 이다 아니다 말할 주제에 감이나 됩니까? 이게 일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당연히 냉소적입니다. 일반 네티즌들도 분노 여론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동네는 정말로 그러면은 꽁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냐? 왜 그렇게 돈을 못 퍼줘가지고 난리냐? 자, 설령 돈을 준다라고 해도 그게 지주머니에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고 꽁돈이라서 그저 그게 좋다라는 것이냐? 뭐 이런 비판들,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이라 가지고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작태들이 자꾸 누적이 되니까, 반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 이런 이제 뼈있는 여론들, 비슷비슷한 댓글과 여론들이 수많은 어떤 뉴스 기사 게시판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정말로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 동학농민운동 유족수당 드립이 이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유족수당 드립이 사실은 저쪽 그러니까 저짝 지역과 민주당 정치권 쪽에서는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장기간 동안 그러니까 몇 년 넘게 각을 봐왔던 수건 사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정치 시사 유튜버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고 살기 바쁜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는 뉴스나 이런 미디어 자료들을 좀 많이 접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애들이라든지 그쪽 정치권 애들이 대가리 굴리는 거를 내가 좀 많이 알고 많이 부딪혀 봤다고, 저 인간들한테.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걸 봤냐면은 지난 2019년에도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벌써 여러분들 저것만 해도 그러니까 거진 6년 전이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눈먼 나랏돈 세금 빼먹을 것 없나, 우덜끼리 세금 해먹을 때 대충 뭐 갖다 붙일 구실이 없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각을 봐왔다라는 거예요. 이 한 번 수당이라는 걸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권 그 전라도 지역 정치권에 이렇게 바운더리 안에 이권 공동체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넣으면은 그 사람들은 미우나 고우나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강력한 열성 지지층이 되고 조직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쟤네들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유가족 드립을 그렇게 치는 거라고. 사람과 조직을 그렇게 포섭을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선동꾼이 없으면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프로 선동꾼을 그 유가족 협의회 같은 곳에 각종 사건에 대해서 프로 선동꾼을 밀어 넣어 가지고라도 걔네들이 쇼를 한단 말이야. 나라에서 진짜 엄청 무서운 일들이 저쪽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좌파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반일파리 하는 거는 또 덤이고 말이죠. 한국을 완전히 마시가게 하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집단이라는 거예요.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저 좌파 정치권에 대해서 나오는 게 진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분들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더 있었죠. 이거 원래 따로 영상을 하나 올려도 되는데 오늘 여기서 함께 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늘 또 사람들이 뒤집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무슨 정부가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비를 지원한다라는 황당한 헛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다가 물가가 진짜로 밥 한 끼에 2만 원이 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딴 식으로 돈을 포퓰리즘으로 쳐 풀어가지고 뭐 어쩌겠다라는 겁니까? 이거 몇 년 지속할 수 있는데, 이 짓거리를. 직장인들 밥 먹는 거를 정부가 왜 지원을 합니까? 그 선정되는 지역과 또 식당의 기준은 뭡니까? 직장인들이, 쟤네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직장인 든든한 점심 사업. 이 사업의 지정 식당을 운영하겠다. 뭐 이런 식인데. 그러면은 식당을 지정하는 기준은 또 뭐가 될 것이며, 그런 거를 지정하면은 또 그 지정을 못 받은 일반 다른 식당들은 또 어떡합니까? 다른 식당들의 영업이나 형평성은 또 어떡합니까? 물가가 지원을 하면은 지원하는 거 맞춰가지고 또 올라가 버린다니까, 저절로. 물가가 진짜 계속 오른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이런 식으로 돈 풀고 손대다가 그 재원 마련은 그리고 또 어디서 할 건데? 누구 또 족쳐가지고 기업들 또 얼마나 조지고 목을 쬐가지고 그 재원을 마련을 할 거냐고. 물가 계속 올라간다니까, 저러면은. 문재인 정부 시즌2, 시즌3가 연속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시청률도 안 나오는 드라마가 속편 계속 찍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들 영화랑 드라마를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제작사가 망하는 거야, 부도로.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 시즌2도 아니죠. 훨씬 더 강력하고 매운맛으로 이 짓거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나라 전반적으로. 말 나온 김에 지적을 하나 더 하자면은 전라도 지역에서 세금이 낭비되고 우덜식으로 해먹었던 사례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엄청나게 헤쳐먹었던 그 잼버리 사태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각했잖아, 저때. 그 더운 여름날 땡볕에 전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 학생들이 캠핑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한다라고 대한민국까지 날아왔는데,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왔다가 여러분들 그 금발의 푸른 눈에 그 백인 선진국 애들이 어때요? 조선의 매콤한 맛에 기겁을 했죠, 그 애들이. 더위 먹어가지고 열사병에 걸리고 전 세계 학생들이, 사람들이 쓰러지고 건장한 어른들도 쓰러지고, 그 막 다리에 팅팅 붓고 물집 나고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텐트를 치는 부지에 물도 바닥에 안 빠지고 그 바닥에 물도 안 말라가지고 모기랑 벌레들이 창궐하고 첨벙첨벙 물웅덩이 위를 사람들이 이렇게 맨발로 걸어다니고, 그 더럽고 불결한 또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그죠? 청소가 안 되는. 그마저도 개수가 부족하지를 않나. 시원하게 마실 물도 부족했고, 그죠? 샤워 시설도 부족했고, 기억나시죠? 냉방 공간도 부족하고, 애들 치료 시설도 부족하고, 편의점조차도 바가지 요금이 심각했어요. 애들한테 그 2배, 3배 이렇게 떼먹으려고. 그 대목 잡았다라고. 말이 됩니까, 그게?
저 때도 제가 유튜브에서 잼버리 사태를 그때 그래가지고 몇 번 다뤘던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저 때 여러분들 결국 어땠습니까? 그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서니까 단숨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전라도에는 수백억을 줘가지고 몇 년 동안 준비를 때려박아도 수백억을 때려 부어도 안 되던 게 단돈 몇십억을 제대로 관리 감독해가지고 우파 중앙정부에서 나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단돈 몇 억 투입을 하니까 얼음 생수가 넘쳐나고 냉장고가 넘쳐나고 에어컨 달린 화장실이 들어오고 샤워실 딱딱 보급되고 또 기간제 그 청소하는 분들이 청소부들이 이렇게 충분한 인력이 채워졌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돈이 가야 할 곳에 제대로 가면은 그 몇십억도 당연히 거대한 돈이 되는 거예요. 뭐 몇 년 내내 굴리는 거 아니잖아. 잼버리 행사 때만 굴리면 되는데 청소부 수백 명 당연히 고용하죠. 50억, 60억만 투자를 해도. 생수 그거 뭐 얼마 한다고. 아, 그런데 반대로 어때요? 돈이 가야 할 곳으로 제대로 흘러가지를 못하고 엉뚱한 놈들의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풀어도 돈이 모자란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때 잼버리 연수 핑계로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공무원들, 민주당 인간들하고 전라도 지역의 공무원들 어땠어요? 해외여행도 그러니까 연수 핑계로 무진장 갔었잖아. 수십 번이 넘게 갔었다고? 그때 잼버리 핑계로 해외 연수를. 제가 그때 이런 거를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게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전국에 이제 잼버리 사태가 또 벌어질 거란 말이야. 제2의 제3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민주당 정권이 왜 위험한지를 사람들이 이걸 왜 모르냐고 이거를. 자, 그리고 무안공항 꼬라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추를 말리는 공항이라고 사람 없는 유령 공항이라고 이런 지적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다 뭐하는 짓입니까? 처음부터 저 지역은 그리고 철새 도래지가 4곳이나 인접해 있어가지고 부적절하다라는 전문가들의 비판과 지적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치적인 논리로 그냥 밀어붙인 거죠. 90년대에 억지로 민주당 정권에서 밀어붙인 게 바로 무안공항 건설이라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1999년에 99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국비가 3천억이 넘게 들어간 사업이라고 하죠. 당시 정권의 실세 소리를 들었던 한화갑 전 의원이 건설을 주도를 해가지고 일명 한화갑공항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별명도 있을 정도라고 하죠. 2007년에 그래가지고 개항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엄청난 사건이 최근에 저기서 안타깝게 터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사건이 터져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묻힌다라는 거예요. 건설부터 개장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전라도 정권, 정치권의 손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좌파 언론도 함께 동조를 해가지고 침묵을 해버리고 이거를 문제를 삼을 수가 없다고. 일사불란하게 파묻어버리니까 공론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엄청난 사건들도 소리 소문 없이 묻힐 수가 있다라니까. 이거를 보면서 소름 돋는 줄 알아야 돼요. 세월호나 이태원 같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질질 끌면서 중앙정부 우파 정권 탓하고 질질 끌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고 그죠? 악용을 했잖아요. 유가족들을 만들고 세금 투입을 하고 또 그렇게 돈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쟤네들이 그렇게 뭐만 하면 유가족 만들고 자기들의 어떤 그 조직을 늘리고 단체를 늘리고 그죠? 이쯤 되면은 그러니까 한국 정치판 꼬라지에 대해서 진짜로 눈을 뜨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파 유튜버가 극우다. 과연 그럴까요? 극우 세력이 문제라고? 정말 그럴까? 우리가 우파가 분노와 증오를 조장한다고요? 아니죠. 우리가 바른 말을 하는 거라고. 이 정신 나간 미쳐버린 기울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나라의 돈이 진짜로 뚝이 터진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줄줄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뭐 4천 간다 5천 간다 드립을 치는데 그때 되면 뭐 국밥은 그러면 4만원 5만원 하겠죠. 돈 풀어가지고 포퓰리즘으로 그 재원 마련은 어디서 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여기 풀고 저기 풀고 하는 거. 직장인 밥값도 내주겠다 뭐도 내주겠다 동학농민혁명 유족도 주겠다 뭐 수당 주겠다 하는데 그 재원 마련은 어디서 또 어떻게 할 거냐고. 기업들 뭐가지나 졸라 비틀겠죠. 기업들은 계속 탈한국화가 가속화가 될 거고요. 나라의 돈이 여러분들 줄줄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